안녕하세요. 저는 박금순입니다. 올해 67세고요. 서울 종로구에서 3대째 전통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그냥 겨우 버티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가족을 믿다가 뒤통수를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5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위한테 말이에요. 저는 그 사위한테 우리 집안 3대째 내려온 비밀 레시피를 모조리 도둑 맞았습니다. 그것도 이혼하자마자 바로 프랜차이즈를 차려서 전국에 150개 매장을 열어 연 매출 300억을 벌어들였죠.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단골들이 모두 그쪽으로 갔습니다. 진우네가 더 맛있다면서요. 월 매출이 8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떨어졌고 직원 5명을 모두 내보내야 했어요. 매달 300만 원씩 적자가 나니까 건물까지 팔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제게 한 말을 듣고 나서는 달랐어요. 할머니보다 새 아빠 음식이 더 맛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복수의 전 과정입니다. 어떻게 67세 할머니가 교활한 전 사위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3대째 내려온 우리 집안의 진짜 실력을 보여줬는지 말이에요. 들으시다 보면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날이 바로 손자 6살 생일이었어요. 딸 소영이가 이혼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양육권은 여전히 그쪽에 있었거든요. 월에 한 번, 그것도 2시간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손자 지훈이를 보러 딸네 집에 갔어요. 아니, 이제는 전 사위 집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그 집 현관문은 마치 은행 금고 문처럼 두툼하고 묵직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높은 하이힐 소리였어요. 문이 열리자 딸 소영이가 나타났어요. 반가워하는 얼굴이었지만 기쁨보다는 피로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고 좋은 옷을 입었음에도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마치 시들어가는 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소영이의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차가운 기운을 몰고 최진우가 나타났어요. 제 전 사위죠.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에 번쩍번쩍 윤이 나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눈은 저를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제 어깨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죠. 손목에 번쩍이는 시계와 구김 하나 없는 셔츠가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걸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가 뛰어왔어요. 지훈이었습니다. 2년 사이에 많이 자랐더군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6살 아이가 가져야 할 천진함이 부족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저를 보고 달려오는 모습은 여전히 사랑스러웠어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제 품 안에서 꼼지락거렸어요. 지훈아,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어른들 눈치를 보는 기색이 있었어요. 거실 탁자에는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큰 케이크였어요. 제가 준비해간 미역국과 손으로 반죽해서 만든 호떡이 초라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왔어.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고 했지? 그때였어요.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근데 새 아빠가 해주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할머니 음식보다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미역국 그릇이 떨렸습니다. 최진우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게 보였어요. 지훈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딸 소영이가 당황해서 아이를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최진우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장모님, 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요즘 음식은 많이 발전했다고요. 전통도 좋지만 시대에 맞춰 변해야죠.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얼마나 뻔뻔한 놈인지 모르겠어요. 제 레시피로 장사해서 수백억을 벌어놓고는 이제 와서 전통을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자 앞에서 추태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와 놀아주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렀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말로 가득했습니다. 새 아빠 음식이 더 맛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30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키운 음식 솜씨가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놈이 제 레시피를 훔쳐가서 장사한 게 문제였던 거죠. 그것도 더 좋은 시설에서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공책이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최진우한테 알려준 것보다 훨씬 많은 비법들이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6.25 때 된장독을 등에 업고 피난길에서도 지켜낸 그 소중한 레시피들이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저는 무릎을 쳤어요. 최진우가 아무리 제 레시피를 훔쳐갔다 해도 이 진짜 비법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제가 직접 시어머니한테 배운 것도 아니었고 결혼 생활 5년 동안 한 번도 꺼내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67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국 한식조리사 협회장 김철수 씨에게요. 저와 30년 지기 친구였어요. 철수야, 나야. 금순이. 금순아. 웬일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철수야, 내가 도움이 필요해. 목소리에 절실함이 묻어났나 봐요. 김철수 씨가 바로 진지해졌어요. 무슨 일이야? 말해봐. 저는 그동안 겪은 일들을 모조리 털어놨습니다. 최진우가 레시피를 훔쳐간 것부터 프랜차이즈로 대박을 낸 것까지요. 김철수 씨는 중간중간 이런 놈이 다 있나 하면서 분개했어요. 금순아, 그거 가만히 당하고 있을 일이 아니야. 우리가 도와줄게.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역시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고마워, 철수야.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할 거야. 그럼 우리 이기영이 알지? 탐정하는 친구. 걔한테 부탁해 볼게. 이기영은 예전에 제가 요리를 가르쳐 줬던 제자였어요. 요리사가 되려다가 중도의 탐정업으로 업종을 바꾼 특이한 케이스였죠. 그날 오후 이기영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52세 남자였어요. 사부님, 오랜만입니다. 기영아, 고생이 많다. 앉아라. 이기영에게도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는 메모를 하면서 차분히 들었습니다. 사부님, 이건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예요. 게다가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고요. 정말?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해요. 그 최진우라는 사람이 실제로 사부님 레시피를 훔쳐갔다는 증거 말이에요. 그런 증거를 어떻게 구해?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 가족들의 뒷조사부터 해보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복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이기영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로 와서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어요. 첫 번째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부님, 최진우 아버지 최대호가 탈세를 했다는 정황이 나왔어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한테 받은 계약금을 제대로 신고 안 했거든요. 정말?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가맹점주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원래 약속한 식자재를 공급 안 하고 중국산 싸구려로 바꿔치기 했어요. 그 때문에 망한 가맹점이 52곳이나 돼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단순히 레시피만 훔친 게 아니었군요. 완전히 사기꾼들이었어요. 더 있어요. 최미경, 그러니까 최진우 어머니 말인데요. 이 사람이 학력 위조를 했어요. 대학 졸업장이 가짜거든요. 그리고 20년 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고요. 하느님 맙소사.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딸이 어떤 집안과 결혼했던 건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사부님, 그런데 가장 중요한 증거를 아직 못 찾았어요. 최진우가 실제로 사부님 레시피를 훔쳐갔다는 직접적인 증거 말이에요. 그런 게 있을까? 있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뭐든 핸드폰으로 찍거든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한 달이 더 지났어요. 그동안 가게는 계속 적자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어요. 손님이 적어도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했거든요. 어느 날 이기영이 흥분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사부님, 찾았어요. 뭘?
최진우가 사부님 요리하는 걸 몰래 촬영한 영상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디서 찾았어? 최진우 핸드폰 클라우드에서요. 아직도 삭제 안 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된장찌개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었어요. 특히 매주 만드는 방법이랑 28가지 천연 조미료 배합하는 장면까지요. 이런 정말 그런 게 있다니. 그뿐만 아니에요. 그 영상 날짜를 보니까 이혼하기 한 달 전이에요. 완전히 계획적이었던 거죠. 그 순간 제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5년 동안 사위라고 믿고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그놈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부님 더 큰 발견이 있어요. 또 뭔데? 최진우가 요리 방송에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상들이요. 기본적인 칼질도 제대로 못하면서 마치 자기가 요리 고수인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실제로는 직원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최진우는 요리 실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제 레시피만 훔쳐서 직원들한테 시켜 만들게 한 거였어요. 기영아, 이제 뭘 해야 하지? 우선 요리계 유명한 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부님 실력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분들 말이에요. 그래서 김철수 협회장을 통해서 요리계 거물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 출신 정혜진 셰프, 청와대 주방장 출신 오만석 씨, 전통 음식 연구가 송미자 교수까지요. 이분들 모두 제 이야기를 듣고는 붕괴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우리가 도와줄게. 정혜진 셰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통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야. 이런 도둑놈들 때문에 진짜 장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서는 안 돼. 송미자 교수도 거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박금순 지키기 연합이 결성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때였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최진우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전국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최진우도 참석한다고 했고요. 사부님, 이번 기회에 정면 승부를 해보시죠. 이기영이 제안했어요. 무슨 뜻이야? 박람회에 가서 즉석 요리 대결을 신청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이에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7살 할머니가 그런 큰 행사에 나가서 승부를 걸어도 될까요? 할 수 있을까? 사부님 실력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정혜진 셰프님들도 도와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박람회에 가서 최진우와 정면 대결을 하기로요. 박람회 당일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과 손자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봐야 했어요. 코엑스 전시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부스를 차리고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진운의 옛날 손맛 부스가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최진우가 정장을 차려입고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완전히 성공한 사업가 티가 났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속빈 강정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부스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최진우 씨. 제가 부르자 최진우가 돌아봤어요.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모님? 여기 웬일이세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훔쳐간 내 레시피로 장사하는 걸 보러 왔어. 제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최진우가 당황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장모님, 여기서 무슨 소리를. 무슨 소리가 아니야. 당신이 우리 집 된장찌개 레시피를 몰래 촬영해 가서 프랜차이즈를 차린 거 다 알고 있어. 주변이 점점 시끄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저희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리 대결을 하자. 당신이 정말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보자고. 최진우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장모님, 갑자기 무슨. 왜 못하겠어? 당신이 매일 방송에서 자랑하던 그 솜씨는 다 어디 갔나? 그때 정혜진 셰프가 나타났어요. 박람회 측에서 초청한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거였죠. 어머님, 좋은 제안이네요. 박람회 측에서도 흥미로운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박람회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화제성은 충분했거든요. 그럼 즉석에서 요리 대결을 해보시죠. 된장찌개로요. 결국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수백 명의 관중들이 모여들었어요.
최진우는 어쩔 수 없이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리 재료들이 준비됐어요. 된장, 두부, 파, 마늘 등등. 기본적인 재료들이었죠. 시작. 심판의 신호와 함께 저는 움직였어요. 67살이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해온 일이니까요. 먼저 된장을 살펴봤어요. 색깔과 냄새로 발효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물의 양을 정확히 맞췄죠. 이건 감으로 하는 거예요. 계량컵 없이도 정확하게요. 최진우를 슬쩍 봤는데 벌써 당황하고 있었어요. 된장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헤맸습니다. 된장을 물에 그냥 덤벙 넣더라고요. 저런 된장을 저렇게 풀면 안 되는데. 관중들 사이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된장을 곱게 체에 걸은 다음 물에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 다음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비법대로 다시마 우린 물을 조금 넣었어요. 이건 최진우가 모르는 비법이었죠. 파를 써는데 최진우가 파뿌리까지 버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파뿌리에 진짜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데 말이에요. 두부 써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최진우는 두부를 대충 네모나게만 잘랐지만 저는 젓가락으로 집어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정성스럽게 잘랐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승부는 이미 결정됐어요. 제 냄비에서는 구수한 된장 냄새가 솔솔 올라왔는데 최진우 냄비에서는 그냥 밍밍한 냄새만 났어요. 시간 끝. 드디어 결과를 확인할 때가 됐습니다. 정혜진 셰프를 비롯한 심사위원 5분이 두 요리를 맛봤어요. 먼저 제 된장찌개를 맛본 정혜진 샘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야, 이게 진짜 된장찌개 맛이네요. 구수하고 깊은 맛이 일품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다음 최진우 된장찌개를 맛봤는데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이건 좀. 된장 맛이 제대로 안 우러났네요. 뭔가 밋밋해요. 관중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할머니가 이기네. 저 남자 요리 정말 못하네. 방송에서는 그렇게 잘한다고 하던데. 최진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평소에는 이렇지 않은데. 하지만 관중들은 이미 진실을 알아차렸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정혜진 셰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요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진짜 실력자와 가짜는 한 번에 구분되거든요. 그때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여러분, 저는 박금순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3대째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전 시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 사람은 제 전 사위입니다.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희 집안 비밀 레시피를 모두 훔쳐갔어요. 그것도 이혼하자마자 바로 프랜차이즈를 차려서 말이죠. 관중들이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오늘 보셨듯이 이 사람은 요리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남의 레시피를 훔쳐다가 직원들한테 시켜 만들게 한 거예요. 최진우가 급하게 나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30년 쌓은 내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진짜 요리사는 따로 있네. 최진우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부스를 빠져나갔어요. 얼굴이 사과처럼 빨갛게 익어서요. 그날 일이 SNS에 올라가면서 난리가 났어요. 할머니 vs 가짜 요리사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퍼졌거든요.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들도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진짜 멋있다. 저런 사기꾼이 다 있나. 전통을 지키는 진짜 요리사.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거든요. 이기영이 수집한 증거들을 언론에 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우가 레시피를 몰래 촬영한 영상, 최대호의 탈세 증거, 최미경의 학력 위조 등등.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KBS 생생정보통에서 특집 방송을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어머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진실을 알려주시겠어요? PD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좋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죠. 그렇게 해서 TV 출연이 결정됐어요. 방송 날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최진우 가족은 발칵 뒤집혔어요.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프랜차이즈 매장들로 항해 전화가 쏟아졌고 손님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최미경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돈 아니 금순 씨.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그만하자고요? 30년 동안 쌓은 제 인생을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그만하자고요? 그래도 같은 가족이었잖아요. 지훈 이를 생각해서라도. 지훈 이를 생각하면 더 화가 나요. 할머니보다 새 아빠 음식이 더 맛있다고 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최미경이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끝까지 가볼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어요. 방송 당일이 됐어요. 스튜디오에 들어가니 긴장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3대째 전통 한식당을 운영하시는 박금순 여사님인데요. 충격적인 사연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네요. 카메라가 저를 비췄어요.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금순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최진우와의 결혼부터 레시피 도용까지 모든 과정을요. 그래서 증거를 가져오셨다고요? 네, 이것 보세요. 이기영이 준비한 영상을 틀었어요. 최진우가 제 요리 과정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죠. 이건 이혼하기 한 달 전에 촬영된 거예요. 완전히 계획적이었던 거죠. 시청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직접 요리를 시연했습니다. 진짜 된장찌개 만드는 방법을요. 이게 바로 우리 집안 3대째 내려온 비법입니다. 카메라가 제 손놀림을 클로즈업으로 담았어요. 된장을 거르는 과정부터 다시마 우린 물을 넣는 비법까지 전부요. 와, 정말 구수한 냄새가 나네요. 진행자가 감탄했어요. 이게 진짜 전통의 맛입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률이 20%를 넘었거든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박금순, 2위에 최진우, 3위에 레시피 도둑이 올랐어요. 댓글들도 쏟아졌습니다. 할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라. 이런 사기꾼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전통을 지키는 할머니 응원합니다. 그날 밤 딸 소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방송 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몰라서 죄송했어요. 진호 오빠가 그런 짓을 했는 줄은. 소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속은 거지. 어머니,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만나러 가도 될까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언제든지 오너라. 다음 날 소영이가 지훈이와 함께 가게로 왔어요.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제가 아이를 꼭 안았어요. 2년 만에 진짜로 안는 거였죠. 지훈아, 괜찮다. 할머니가 다 이해해. 소영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최진호 가족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어요. 방송 이후 더 큰 파장이 일어났거든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들어갔어요. 탈세 의혹 때문이었죠. 가맹점주들도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대호가 구속됐어요. 사기와 탈세 혐의였죠. 최미경도 위증죄로 기소됐고요. 최진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어요. 전국 150개 매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 거죠. 그때 최진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장모님. 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차갑게 물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돈은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돈? 저는 비웃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세상엔 너무 많아. 우리 집안 3대의 혼과 내 딸의 눈물은 내가 평생 가져봐야 100원어치도 안 돼. 최진우가 고개를 떨궜어요. 이제 늦었어.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걷어야지. 그 후로 최진우를 다시 본 적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방 어딘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저희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방송 이후로 손님들이 줄을 서서 왔거든요. 진짜 전통 맛집이 여기구나. 할머니 된장찌개 한번 먹어보자. 하루에 100명 넘는 손님이 왔어요. 3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죠. 각종 방송에서도 출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생생정보통, 아침마당 등등. 하지만 저는 가게 일에만 집중했어요. 갑자기 유명해졌다고 해서 마음이 들뜨지는 않았거든요. 진짜 보람을 느낀 건 딸과 손자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소영이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지훈이 양육권도 다시 찾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게 일을 도울게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정말? 네, 4대째 가업을 이어가야죠.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지훈이도 매일 가게에 와서 저를 도왔어요. 물론 6살이니까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지만 의지가 중요했죠. 할머니,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지훈이에게 파 썰기부터 가르쳤어요.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칼을 잡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레시피 공책을 지훈이에게 보여줬어요. 지훈아, 이게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보물이에요? 응, 증조할머니가 6.25 때 된장독을 등에 업고 피난 가면서도 지켜낸 소중한 레시피들이거든. 지훈이가 신기하다는 듯이 공책을 들여다봤어요. 할머니, 저도 이런 레시피 만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열심히 배우면 말이야. 그날부터 지훈이는 더욱 열심히 요리를 배웠어요. 비록 6살이지만 집중력이 대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쯤 지훈이가 처음으로 계란 후라이를 성공했어요. 할머니 봐요. 제가 만들었어요. 와, 우리 지훈이 대단하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4대째 가업이 이어지는 거였거든요. 소영이도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훈이가 할머니 닮았나 봐요. 요리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집안 핏줄이니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잃었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가게도 계속 번창했어요. 예약이 한 달 전까지 밀릴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하자. 직원들에게도 계속 강조했어요. 유명해졌다고 해서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안 돼. 우리는 여전히 동네 작은 식당이야. 어느 날 정혜진 셰프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이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건데. 뭘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슐랭 가이드에서 어머님 가게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요? 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미슐랭 가이드라니.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어요. 몇 달 후 정말로 미슐랭 가이드에 저희 가게가 등재됐어요. 빅 구르망 부문이었죠. 할머니 축하해요. 지훈이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이제 할머니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가 됐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하지만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67세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이야. 그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최진우한테 당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거였죠. 소영아, 세상에는 정의가 있구나. 네, 어머니. 정말 그래요. 이제 저희 가게 이름도 바뀌었어요. 금순이네 손맛에서 3대 전통 금순이네로요. 더 당당해진 거죠. 가게 벽에는 각종 상장들이 걸려 있어요. 미슐랭 가이드 인증서, 전통 음식 보존상, 서울시 우수 음식점 인증서 등등.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시어머니 사진 옆에 걸린 낡은 레시피 공책이에요. 액자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지훈아, 저게 우리 집안의 진짜 보물이야. 네, 할머니. 저도 나중에 저런 레시피를 만들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지금 지훈이는 8살이 됐어요. 요리 실력도 많이 늘었고요. 간단한 나물 무침 정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소영이는 가게의 든든한 기둥이 됐습니다. 손님 응대부터 재료 관리까지 모든 걸 도와주거든요. 어머니, 이제 좀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많아.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를 해요. 그게 제 일상이거든요. 가끔 최진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니까요. 대신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기영 탐정, 정혜진 셰프, 김철수 협회장,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모든 분들. 사부님 정말 멋있으셨어요. 이기영이 가끔 가게에 와서 그래요. 덕분에 저도 유명해졌어요. 의뢰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 다행이다. 정혜진 셰프도 자주 오세요. 어머님 덕분에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젊은 요리사들도 많이 배우려고 하고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전통을 지키는 일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요즘에는 요리책을 쓰고 있어요. 우리 집안 3대째 레시피를 정리해서 후세에 남기려고요. 할머니, 제가 그림을 그려줄게요. 지훈이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서툰 솜씨지만 정성만큼은 최고죠. 여기에 된장찌개 그림을 그릴게요. 좋아, 우리 지훈이가 그린 그림이면 더 맛있어 보일 거야. 책 제목은 3대째 이어온 진짜 손맛으로 정했어요. 출판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할머니 스토리랑 레시피가 합쳐지면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편집자가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돈이 목적은 아니에요. 진짜 전통 음식이 무엇인지 알리고 싶을 뿐이죠. 가끔 TV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어요. 요즘 젊은 요리사들은 정말 실력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전통의 깊이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지훈아, 내가 커서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요리사가 되렴. 네, 할머니. 지훈이는 벌써 꿈이 요리사예요. 학교에서 장래희망을 쓸 때도 할머니 같은 요리사라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소영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지훈이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성격도 그렇고 고집도 그렇고. 그래? 좋은 쪽으로 닮았으면 좋겠는데. 물론이죠. 어머니처럼 의리 있고 당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저는 70살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지훈이에게 가르쳐 줄 것도 많고 전통을 지켜나갈 일도 많고요. 며칠 전에는 해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일본 요리 방송에서 출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일본까지 가시는 거예요? 소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왜 안 가? 우리 전통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잖아. 그래도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지. 실제로 저는 마음만은 30대 같아요. 할 일이 많으니까 늙을 시간이 없거든요. 요즘 가장 기쁜 일은 지훈이가 요리에 더욱 흥미를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학교 급식에서 나온 된장찌개를 먹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학교 된장찌개는 왜 이렇게 맛없어요? 할머니 거랑 완전 달라요. 그래? 어떻게 다른데? 깊은 맛이 없어요. 그냥 밍밍해요. 8살 아이가 그런 걸 구분한다니. 역시 우리 집안 핏줄이구나 싶었어요. 그럼 지훈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할머니표 된장찌개 레시피를 알려드리렴. 정말요? 할머니가 학교에 와주세요. 그래서 지훈이 학교에 가서 요리 수업을 했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열심히 봤죠.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우와, 지훈이 할머니 요리 짱이에요.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생각했죠. 이런 식으로 전통을 이어나가는 것도 좋겠다고요. 이제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릴게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를 해요. 된장 상태도 확인하고 채소들도 다듬고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조용하고 평화로우거든요. 6시에는 소영이가 와서 함께 준비를 해요. 모녀가 나란히 서서 일하는 모습이 예쁘다고 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7시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해요. 아침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주로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많이 시키죠. 낮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한국 전통 음식을 먹어보려는 외국인들도 있고요. 영어는 잘 못해도 음식으로 소통이 되더라고요. 베리 딜리셔스. 외국인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그래요. 그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저녁에는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숙제를 해요. 저는 옆에서 내일 재료 준비를 하면서 지훈이 공부를 봐주죠.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어디 보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수학은 잘 모르지만 지훈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봐요. 밤 9시쯤 되면 가게 문을 닫아요. 하루 종일 일했지만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람을 느끼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서 하루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요. 어머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났어요.
지훈이가 요리에 관심이 많아져서 기뻐요. 4대째 가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진 속 시어머니가 웃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쌓여가는 일상이 소중해요.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들이죠.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최진호 사건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아마 그냥 평범한 동네 식당 할머니로 살았겠죠.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의 소중함도 더 깊이 깨달았고요. 어머니 그때 정말 힘드셨죠? 소영이가 가끔 그래요. 힘들었지.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저도 그때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진우 오빠 말만 믿고 어머니를 오해했으니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게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시련을 통해 더 큰 것을 얻게 된 거죠. 요즘에는 후배 요리사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2번씩 전통 요리 강습을 열거든요. 선생님, 이 된장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젊은 요리사들이 열심히 물어봐요. 된장은 급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최소 3년은 묵혀야 제맛이 나거든. 3년이나요? 그래, 좋은 건 시간이 걸리는 법이야. 요즘 사람들은 뭐든 빨리 하려고 해요. 하지만 전통 음식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통 음식을 잘 안 찾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요리사가 고민을 털어놨어요. 전통을 고집만 하면 안 돼. 젊은 사람들 입맛에도 맞게 조금씩 변화를 줘야지. 어떤 변화요?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에 치즈를 넣는다든지 김치볶음밥에 베이컨을 넣는다든지. 본질은 지키면서 조금씩 현대적으로 바꿔가는 거야. 젊은 요리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기본은 절대 변하면 안 돼. 재료 선택, 조리법, 정성. 이런 건 전통 그대로 가야 해. 제가 가르치는 것들이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뿌듯해요. 얼마 전에는 TV 프로그램에서 전통 요리 계승자상을 받았어요. 상금도 1,000만 원이나 주더라고요. 할머니, 상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지훈이가 신나서 물었어요. 지훈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둬야지. 아직 10년도 더 남았는데요.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실제로는 그 돈으로 가게를 조금 더 넓혔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부족했거든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어머니 사진과 레시피 공책을 더 잘 보이는 곳에 옮겼어요. 손님들이 우리 집안의 역사를 알 수 있게요. 와, 정말 3대째 하신 거구나. 이 레시피들 정말 오래됐네요. 손님들이 신기해하면서 봐요. 새로 만든 자리에는 지훈이 전용 공간도 마련했어요. 아이가 숙제도 하고 요리 연습도 할 수 있게요. 할머니, 제 자리예요? 응, 지훈이만의 특별한 자리야. 지훈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숙제를 해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거구나 싶어서요. 요즘 지훈이는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간단한 볶음밥 정도는 혼자서도 만들 수 있거든요. 할머니, 이거 어때요? 지훈이가 만든 김치볶음밥을 가져왔어요. 어디 보자.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8살 치고는 대단한 실력이었죠. 우와, 우리 지훈이 정말 잘했네. 진짜요? 응, 할머니가 처음 요리 배울 때보다 훨씬 잘해. 지훈이가 뿌듯해하면서 웃었어요. 그럼 저도 이제 요리사예요? 아직은 견습 요리사지. 더 열심히 배워야 해. 네, 할머니가 아는 거 다 가르쳐 주세요. 이런 지훈이를 보면 미래가 밝아 보여요. 4대째 가업을 이어갈 든든한 후계자가 생긴 거죠. 소영이도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제가 없어도 가게를 혼자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예요.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아직 가르쳐 줄 게 많아. 사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건강해요. 매일 일하니까 몸도 튼튼하고 정신도 맑고요. 병원에서 검사 받을 때마다 의사가 놀라더라고요. 70세 가까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신 분은 처음 봐요. 매일 일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것도 있겠지만 마음가짐이 젊으시네요. 정말 마음 많은 30대 같아요. 할 일이 많아서 늙을 시간이 없거든요. 최근에는 요리책 출간도 확정됐어요. 내년 봄에 나올 예정이고요. 할머니 책에 제 사진도 넣어주세요. 지훈이가 조르고 있어요.
그래, 4대째 후계자니까 당연히 넣어야지. 책에는 우리 집안 3대째 레시피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스토리도 들어가요. 최진호 사건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편집자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감사할 일이죠. 며칠 전에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옛날 최진호 프랜차이즈에서 일했던 직원이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진훈회에서 일했던 김민수라고 해요. 젊은 남자였어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죠.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그때 저도 모르고 할머니 레시피를 따라 요리했거든요. 아, 나중에 뉴스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레시피들이 할머니 것이었다는 걸요. 그 청년은 정말 미안해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모르고 한 일이니까.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 청년은 지금 작은 식당을 차려서 정직하게 장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처럼 정직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좋은 마음이네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느끼거든요. 요즘에는 가끔 옛 생각에 잠기곤 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 하고요. 아마 좋아하셨을 거예요. 3대째 가업이 이렇게 번창하고 4대째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어머님 지켜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어요. 사진 앞에서 중얼거리곤 해요. 그럴 때마다 사진 속 시어머니가 미소를 짓는 것 같아요. 지훈이는 요즘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요. 할머니가 유명한 요리사라는 게 알려져서요. 지훈아, 할머니가 TV에 나온다며? 응. 우리 할머니 진짜 멋있어. 아이들이 부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친구들이 저희 가게에 와보고 싶다고 해요. 그래? 그럼 언제든지 오라고 해. 실제로 지훈이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가게에 오기도 해요. 우와, 지훈이 할머니 요리 정말 맛있다. 지훈이가 부러워.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이 정말 기뻐요. 이제 저는 단순한 식당 할머니가 아니에요. 전통을 지키는 문화 지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죠.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후세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요. 지훈아, 할머니가 너한테 물려줄 건 돈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정신이야. 정직하게 살아가는 정신,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지훈이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멋있는 사람이 될게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요즘 제일 행복한 순간은 저녁에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할 때예요. 소영이, 지훈이 그리고 저. 셋이서 둘러앉아 저녁을 먹어요. 어머니, 오늘 손님이 많이 왔네요. 응, 요즘 계속 바빠. 할머니, 저 내일 학교에서 발표해야 해요. 우리 가족 자랑하기. 그래? 뭘 발표할 건데? 할머니 이야기요. 할머니가 어떻게 나쁜 사람들을 이겼는지. 지훈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일 소중해요. 잃었다가 되찾은 가족의 시간이니까요. 가끔 최진호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하니까요. 대신 그 일을 통해 더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족의 소중함, 정직함의 가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67세에 시작된 제2의 인생이죠. 할머니 100살까지 사세요. 지훈이가 그래요. 100살까지? 그럼 너한테 요리 다 가르쳐 줄 수 있겠네. 네, 할머니가 아는 거 다 배우고 싶어요. 정말 1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내년에는 요리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요리 학원도 열 계획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 요리를 가르쳐 주고 싶거든요. 소영아, 우리 요리 학원 어때?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꿈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최진호 사건이 오히려 저에게는 전화위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큰 꿈을 꾸지도 못했을 거거든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소영이가 가끔 그래요.
뭐가? 이 나이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시는 게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지. 정말 그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꿈과 열정이죠.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된장 냄새를 맡으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혼자 중얼거리며 재료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제 삶이에요. 평범하지만 의미 있고 힘들지만 보람 있는 하루하루. 67세에 시작된 저의 복수와 재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아니, 사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돈이나 명예보다 소중한 게 바로 가족이거든요. 저는 이제 지훈이와 함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려고 해요. 5대 6대까지 이어질 우리 집안의 전통을 만들어 가면서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